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의 기술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 아프고 사는 7가지 핵심 원리라고 부제가 책인데요. 고요. 역자는 김유리 씨, 출판사는 이게 연도가 안 나왔군요. 2009년도 출판된 책입니다. 원제는 The Seven Pillars of Health고요. 필러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What happens when you don't drink water? 이렇게 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과 휴식,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양 보충, 비타민, 그 다음에 운동, 살아있는 음식, 스트레스 대처 등등등 여기 지금 9개를 표지로 삼았습니다. 저자는 돈 콜버트고요. 영양의학과 예방의학을 집중 연구하고 있고요. 기독교 신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으로 책을 썼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분들은 거부감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종교 있으신 분도 종교색을 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물, 수면과 휴식, 살아있는 음식, 운동, 해독, 영양 보충, 스트레스 대처인데요. 이분이 7을 기준으로 해서 7개를 만들어서 항목을 77에서 49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아무래도 물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휴식, 그 다음에 음식, 운동 요 3가지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물을 제일 중요하게 첫 장에다 놓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 물을 먹거나 영양 보충을 하게 되면 해독이 되는 거겠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보통의 의사가 말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물, 그 다음에 해독, 영양 보충, 스트레스 대처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에는 건강은 무엇이며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19세 되신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존 제일 오래 사신 분들은 프랑스의 118세 되신 할머니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김영석 박사님 103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강연도 잘 다니시고 고령에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강연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60대이시라면 앞으로 40년이나 남았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실 것인지 우리가 20살 때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40년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40년이니까 이제 1막이 끝난 거고 2막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의사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질병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을 챙기는 예방의학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나쁜 생활 환경과 올바르지 않는 생활 방식 이거는 어느 것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북쪽이고 이쪽을 남쪽이라고 하면 이쪽은 추운 지방에서 북의라고 그러죠. 이게 장준경의 상한론과 같이 감기 같은 거 이런 추위에서 생기는 병을 많이 다뤘던 의가가 북의고요. 그 다음에 더워서 생기는 질병들은 남미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쪽에 한국은 우리 허준 선생께서 동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북의 동의에 견줄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동의보감이라고 지었던 거죠. 근데 북의나 남의나 동의나 다 마찬가지로 환경이에요. 환경과 생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그 아이덴티컬 트윈들 있지 않습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떨어져서 살잖아요. A라는 B와 쌍둥이가 떨어져 살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생활 환경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생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생활 방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과 영양에 관한 지식을 지켜가면서 독성 물질로 쌓여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이 길에서 이 책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두고 이런 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서 이 챕터를 7개로 나눴고요. 7개에서 다시 7개로 나눠서 7 곱하기 7 해서 49개의 항목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사전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PPT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다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PPT를 참고하시면 그 기중에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었던 그런 기존의 지식이나 또 새로운 의문사항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기본 쓰는 거의 기본 방향은 모든 것이 암울하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 다음에 뭐 죄책감을 몰아넣거나 예를 들면 뚱뚱한데 네가 잘못해서 된 거야 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질병 저항력을 갖춘 삶을 사는 방법, 젊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의욕 넘치는 외모로 살아가는 방법,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강조하는 그 다음에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 줄 겁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이 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당신의 몸은 70%고 근육, 뇌세포, 혈액 이런 것들이 퍼센트가 나와 있고요. 당신의 뼈조차도 25%가 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약 땀, 오줌, 그 다음에 발한작용으로 1.9리터량을 빼앗긴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영양소와 세포 사이에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수분이 세포의 주거 환경이고 정보 전달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만 제대로 마셔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가 이분의 가장 일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를 물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양의학이나 예방의학 분들하고는 조금 물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물인가? 물은 안 먹고 5일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 그 다음에 뼈마디 쑤시면 에드빌, 특히 이제 에드빌은 여성분이 이제 생리 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속이 쓰릴 때라든지 우울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인들 기준, 이 책이 이제 미국 책이기 때문에 미국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처방을 많이 하고 가정 상비약으로 먹고 있는데 물만 마셔도 많이 호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면 과다 체중이 감소되고 관절염도 사라지고 고혈압도 정상으로 오더라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은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다. 그 다음에 기적의 치료법이다. 그 다음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이미 탈수된 상태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깨끗하고 자연적인 물을 마시라 이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한의학 쪽에서는 물을 어떻게 받는지 동의보감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정화수, 국화수, 추로수, 금도수 이렇게 제가 이제 4가지만 써놨는데요. 이 정화수는 이 샘에서 기른 물이잖아요. 새벽에 어머님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국화수인데 국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감기나 두통,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간신음어로 인한 어지럽고 헛된 건지 이게 이제 기가 빠진 거죠. 이게 특히 이제 간신음어는 이제 그 여성들이 생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추로수, 가을에 이슬을 막는 거고, 급류수는 빨리 흐르는 여울문인데 내려가는 거니까 대소변을 잘 나가야 한다든지 아래쪽에 쓰이는 거죠. 참 옛날 이런 것을 이제 그 잘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과 이게 정화수인데요. 구취를 없애고 여기 영어 쪽을 보겠습니다. 영어가 또 쉽죠. 구취를 없애고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눈 주위에 프레쉬 살점 추가적인 살을 없앤다니까 이제 주름을 없앤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화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수는데요. 인비거레이트가 기를 올려주고 얼굴을 빛나게 하고 오래 살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원래 소풍청열이고요. 평간 명목이기 때문에 소풍청열이라는 거는 풍이라는 거는 혈액순환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혈액순환을 뚫게 해주고 열을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으로도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편간, 명목이니까 간을 평안하는데 광이 무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을 밝게 해주는데 간과하고 눈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톡스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국화 눈하고 관계되는 거는 한약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결명자, 그 다음에 구기자, 그 다음에 국화, 한 11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3가지만 지금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로스, 이슬인데요. Take care of diabetes니까 당뇨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고요. Shine and make a gloss skin, 얼굴을 빛나게 하고 반짝반짝한 피부를 갖게 한다. 매끄러운 피부를 갖게 한다. Make facial color better, 그래서 얼굴 안색을 좋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류수는 이제 빠르게 흐르는 여울물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허준 드라마에 나오는 정광열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열 씨가 허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순재 씨가 유이태 그 의원으로 스승으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제 처음에 허준이가 이제 이 유이태 문화에 들어가서 물 깃는 장면인데요. 왜 제대로 안 되죠? 이제 나오는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빨리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기술까지는 뭘까요? 이게 광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잠시. 여기 주인공 황수정 씨죠. 네, 이렇게 이제 상당히 혼을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니까 이제 물을 잘못 길어 온 거죠.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니까 그 허준이가 이 물의 종류를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인데요. 물은 관절 공간의 주요한 윤활제이고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하는데,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관절염이 특히 요통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체계 효능 높이고 심장마비, 뇌졸중을 줄이고 뇌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에도 주고 피부 노화도 늦춥니다.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핵심 장기인 뇌, 심장, 폐, 간신에 먼저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핵심 장기인 피부, 위장관, 관절 등이 나중에 고통을 받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에서 바람 빠진 타이어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아서 몸무게의 4분의 3을 지탱하는 것은 디스크 안에 있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관절통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고혈압, 그 다음에 소화불량, 천식 이런 것들은 읽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인데요. 물과 피부가 상당히 관련이 많죠. 그래서 피부는 면적이 가장 넓은 우리 기관입니다. 무게는 약 3kg 정도 되고요. 빨리 발육하고 내구성이 있고 방수가 되고 물, 지방, 비타민 D를 축적합니다. 세균, 열, 추위,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약 30일 주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필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미용수는 물이다. 물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조절,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 몸은 생존 모드로 비축하고 있는 수분을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물을 마시면 며칠간은 화장실에 자주 가지만
몸은 과잉 수분과 함께 독소를 배출합니다. 식욕 감소도 해주고요.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거다. 즉 뇌는 물을 좋아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의 진실인데요. 수돗물이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은 좋은 물이 아니다. 화학 물질의 약간은 오염이 되어 있고요. 수질 검사에서도 다 걸러지는 건 아니다. 농협오염, 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가 농토에 다 스며들어서 지하 대수층까지 유입되어 있고요. 약을 먹게 되면 사람이 먹은 약이 대소변으로 다 내보내지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식사, 항생물질, 호르몬, 진통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이 더 이상 좋은 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수돗물을 마시는 방법은 최소한 여과를 해라. 여러분의 정수기 집에 꼭 설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은 잔디 물 주고 변기 물 내리고 설거지용으로는 좋지만 식수로는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제 수돗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서울시는 이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그러고요. 인천에서는 한울수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리수 건강하고 안전한데 안전한 것까지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만 건강한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필수 영양소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성분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서 이게 건강하다고 하고 안전한 거는 이제 중금속, 살충속 이런 것들이 거의 불검출됐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검사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아서 좀 보기가 어려워서 대신 인천 거를 한번 봤습니다. 인천에서는 한울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인천의 한울수는 여기 팔당댐하고 풍납취수상에서 이렇게 취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울수 생산 과정은 물을 이렇게 취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보내서 착수하시고 그 다음에 혼화하고 그 다음에 응집, 여과, 정수, 정수지에서 배수지까지 이렇게 다 보내는 복잡한 과정이고요. 네, 인천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있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수질 검사하죠. 그럼 대부분 뭐 이 중금속들이 불검출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납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불검출로 돼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이하이니까 없는 거는 아니에요. 기준 이하에 있으니까 불검출이라는 거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은합, 셀레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치가 있는 거죠. 기준치 이하이라는 거지 불검출이라는 얘기는 기준치 이하였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돗물 여기 보시면 수돗물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전하지는 않으니까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이고 늘 여과를 해서 드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생수를 먹어야 되겠네요. 생수가 더 좋다고. 그런데 규제를 덜 받으면은요 수돗물만큼은 유독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있고요. 물이 플라스틱 병에 나왔을 때 플라스틱이 용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수병이 국제생수협회에 가입된 건지 살펴보시고요. 생수협회 여기 표현됐으니까 이거 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생수의 미네랄도 한번 함량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제 플라스틱 생수병이 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 쪽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수 어디서 오는지 수돗물, 용천수, 지분수, 뭐 이렇게 자분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분수라는 건 밑에 이렇게 물이 여기 있는 데서 뽑아 나오는 거고요. 용천수는 솟아 나오는 거고요. 수돗물을 그 다음에 탄산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에 가입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는 좀 살펴보시고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이 안 된 것들은 검사를 많이 안 받았다는 뜻이니까 유독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기 들어가면 이 생수협회 여기를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사진으로 찍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돗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과해서 드셔라. 정수기를 설치해서 드셔라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탄소, 증류수, 역삼투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역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추가 보충이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거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알칼리 여과수에서 육각수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각수 판매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영양 흡수와 노폐물을 잘 제거하고 하고요. 퇴행성 만성 질병 관절염에도 최고 효과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물이 마시는 물이 산도가 어느 정도냐? 그럼 약국에서 사서 소변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마시나? 90kg인 분은 2.9리터, 70kg인 분은 2.3리터, 60kg이신 분은 1.9리터니까요. 최소 1.9리터는 마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바나나라든지 사과, 토마토, 수박, 양상추들은 상당 부분이 물이니까 여기다가 뭐 플러스 추가로만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이면 해롭지 않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마약이죠. 아편, 모르핀 채취하는 거죠. 예전에는 집에 한두 뿌리씩 길러가지고 여기 칼로 이렇게 내면 하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처마 밑에 두었다가 배 아프거나 그러면은 진통제로 예전에 그런 상비약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 상비약으로 꼭 썼죠. 지금은 한 뿌리만 키워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이제 모르핀이죠. 모르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카페인인데요. 카페인류 이런 것들은 다 질소가 들어있어요. 여기 질소가 여기 마약류들은 이게 꼭 질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질소가 많이 들어있네요. 예, 커피에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커피 함유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믹스 커피가 70이에요. 70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캔커피 74 비슷하죠. 캔커피 하나랑 믹스커피나 우리가 보통 믹스커피 많이 드시니까요. 믹스가 70 정도 들어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별로 한번 찾아봤더니 바스코치가 제일 많이 들었고 커피빈, 백다방도 꽤 세네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디야가 좀 적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카페인 먹으면 어떤 증상일까? 교감신경 자극이니까요. 몸을 긴장해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커피 마시는데 많이 마시면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식욕 부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권고 최대 섭취량을 하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돼서 일일 섭취량이 어디 나와 있죠? 하나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400ml인데요. 여기 이 포인트를 놓쳤군요. 400ml입니다. 400ml.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물의 중요성은 끝났고요. 제 2장인데요. 수면과 휴식인데요. 수면으로 원기를 회복하라. 수면이 중요한 이유, 호르몬, 노화, 면역, 뇌기능, 코르티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안 자면 당뇨 발생이 높아지고요. 성욕도 감퇴합니다. 신병훈련소에 젊은이들이 되게 성욕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을 불러온다. 그 다음 불면증의 원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면 도둑놈인데요. 스트레스, 카페인, 담배, 술, 약물, 그 다음에 음식 불면인데요. 잠자기 전에 고당분 음식이나 가공된 음식 설치하면 참 이렇게 됩니다. 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늦은 운동이나 생리통, 전립선 비대. 전립선 비대로 많이 잠을 못 자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 띄워놓으셨으니까 특히 산수유를 활용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 수면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자야 되나? 네, 8시간, 7시간에서 9시간 됐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뭐 1에서부터 6까지 알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어두운 방에서 5분간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오면 되는데 그냥 잠이 들면 잠이 더 필요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단계가 있고요. 렘 수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렘 수면 단계인데요. 네, 렘 수면과 꿈과의 관련인데 네, 특히 이제 노인들은 자고 깨는 주기를 조절하는 특정 화학 분비량이 적어서 즉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적어서 자주 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수면을 위해서는 취침 전에 간식 조금 이렇게 하고 4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수면을 위해서 빛도 좀 줄이고 마사지도 좀 하고 충격을 주는 뉴스는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웃음을 유발하는 쇼나 영화는 좋고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걱정해서 감사와 칭찬 채널로 바꿔라. 그 다음에 이제 수면과 물은 저자가 발견한 최후의 노화 방지니까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죠. 네, 수면과 물. 그 다음에 침실을 좀 아주 안식처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등등 침실의 목적이 단 한 가지 잠을 위해서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했으니까 멈춰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코 고는 사람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코골이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수면 도우미 성경인데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지루해서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과 평화를 준다 해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쥐오줌풀이죠. 유럽에서 사용한 허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잠이 잘 안 온다는 거니까 이건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쥐오줌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쥐오줌풀을 섭취하면 긴장을 가라앉히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보통 말레리아나 오피시날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는 천연 진정제, 천연 수면제인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 발레린산, 이소발레린산을 포함해서 뉴로사이언스나 뉴럴로지, 사이키아트리 이런 학술지에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한약에서는 11개 정도의 기본 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분인데요. 사스키 테르펜이니까 C가 5개, 10개, 15개, 세스키니까 15개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효능은 이제 진정 효과. 그래서 발레린산이 뇌의 가바 분해를 줄여서 평온한 느낌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한약재로서는 길초근이라고 합니다. 길초근. 길초근에 이제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길초근도 많이 있지만 보통 흔히 유통되는 거는 지주향이 있습니다. 지주향. 발레리아나 자타만시 조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아마 동속 근현동물이니까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래 길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지주향이라고 하는 요걸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시기나 그러면은 이 발레리안 루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호흡이라든지 여기 성분에 보면 발레리안 오피시널스 루트가 2225 250g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호프가랑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네. 그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패션 파워가 들어가 있고 밤, 예, 밤하고 호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수면 조도니까 잠을 잘 못 자시면은 약국에서 약사분하고 이런 발레리아나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하는 건데요. 네, 좀 낮잠 좀 자라라는 거예요. 낮잠. 핸드폰 멀리 두고 방을 어둡게 해서 편안하게 자라는 거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낮잠을 잤더니 낮잠 한 40분 자면 일의 능률과 주의력이 향상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살아있는 음식은 가공 처리한 음식보다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죽은 음식 먹지 말라는 겁니다. 즉 가공 처리한 거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시작부터 음식이 소장에 도착하고 렙틴이 뇌에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까지 20분이니까 20분 이상 식사를 20분 이상 오래오래 하라는 거, 대화하면서 즐겁게 오래오래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체중 감량 못하고 체중을 유지하지 못할까? 저도 많이 지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습관이다, 편리하다, 나쁜 음식이 악순환한다, 좋게 보인다, 유한을 준다. 먹으라고 그럴 때 당근 브로콜리 먹는 사람 없죠. 예, 그래서 전분이나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냥 요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식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고기를 먹을 때 좀 절제해서 먹어라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음식을 먹으면 최악의 것을 먹고 최고의 것을 얻는다. 피해야 될 것 절대 가공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G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MSG를 많이 먹으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당, 설탕류죠. 그 다음에 인슐린은 몸에 지방을 저장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빵이 희면 hil수록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통밀빵을 이왕 드시려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즈가 아크릴아마이드 암유발 최악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빼고 세트로 드시지 마세요. 트랜스 지방인데 이제 오메가3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보시면 빨리 연결이 돼야 되는데 빨리 연결이 안 돼서 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는데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호르몬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포도당과 같은 물질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둔한 오메가6가 많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The omega-3 is much faster. The omega-3 moves about very rapidly. If we have the membrane and one of these is an omega-3, it will be going around like that very, very quickly and making the whole membrane processes work much faster. 네. 그래서 오메가 지방이 이제 좋은 오메가 3 쪽을 많이 드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19일차인데요. 무엇을 먹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신선한 유기농 과일, 채소 많이 드시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당지수가 55인 저혈당 음식을 좀 많이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 자몽, 체리, 자두, 살구 등등등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 쪽이고요. 그 다음에 통곡물 좋고요. 우리 만나 성경에 보면 만나인데 하루가 지나면 못 먹잖아요. 벌레가 생겼잖아요. 즉 살아있는 음식이었다는 거고요. 빨리 상하지 않는 음식은 의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못된 건가요?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네, 여기 끼어 들어갔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콜버트가 추천하는 샐러드 드레싱이었습니다. 한번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는 법도 꼼꼼하게 이분들 다 지금 제시를 했어요. 특히 이제 기름류 같은 거 여러분 옥수수, 콩, 홍화유, 카놀라 이쪽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이쪽이 포도씨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쪽 걸 드시고 버진인데 버닌으로 잘못됐군요. 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을 좀 휘저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독소와 세포 노폐물 청소해줘서 두뇌를 예리하게 해주면 힘과 에너지 준다. 몸을 움직여라. 운동해라 라는 거. 운동의 중요성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점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암, 심장, 림프액, 운동, 체중 감량, 당뇨 등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동이 노화를 늦춘다. 그 다음에 먹고 움직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데도 체중계 넘기 꼼짝 안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방태운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알츠하이머, 기억력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하라? 계속 운동하라 해요. 휴식을 취하면 건강이 망가지고 휴식은 사실상 만성 통증의 원인이니까 꾸준히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오래 사시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걷기 대단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하라는 거고요. 노래 부르지 못할 정도로 빨리 걸어라.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적어도 2시간 있다가 운동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뭐 드는 거죠. 그래서 중량 들을 때는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12회, 가벼운 걸로 12회 이상 반복하라. 그 다음에 힘이 증가하면 5%씩 증가를 막 놀리지 말고 5%씩. 예를 들면 자기가 아령을 10kg짜리를 들었으면 곱하기 12회 하시고 힘이 남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5%니까 10%는 11kg잖아요. 그럼 10.5로 12회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침이 이런 퍼센트 아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콜버트 박사가 제시한 운동, 빨리 걷기, 그 다음에 중량 들어 올리기하고 미용체조. 미용체조라는 건 우리가 이제 팔굽혀펴기,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종아리 들기 등등의 운동이고요. 스트레칭 세 가지입니다. 빨리 걷기, 그 다음에 중량 들어 올리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플러스 하거나 또는 이것들 스트레칭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써 있는 거를 가급적 다 쓰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토록 운동을 해내는 법은 계획표에 반드시 운동을 넣어야 됩니다. 마치 병원 예약처럼 밤늦게 운동하지 말라, 식후 바로 운동하지 말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골라라. 마음에 드는 장소, 공원, 해변, 산, 호숫가에서 꼭 하시고 변화를 주라.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고 직장이나 교통수단에서 운동하고 운동 파트너를 구하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참조하셔서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중 소모되는 칼로리입니다. 잠만 자도 55네요. 1시간당. 그 다음 앉아있기 85, 적당한 집안일 160, 걷기 290,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450, 조깅 500, 수영 500, 줄넘기 700, 달리기 7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먹어도 난리 납니다. 도넛 하나 먹으면 400이에요. 50분 빨리 걷기 해야 돼요. 간식 많이 줄이세요. 자, 그 다음에 몸 상태에 민감하기, 과도한 훈련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독단인데 우리 몸이 중독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독 방법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농, 방목한 살코기, 저지방 유제품을 먹어라. 수돗물 대신 용천수나 여과수. 도로 옆에서 산책하거나 걷거나 조깅하지 말라는 거, 깨끗한 거 마시라는 겁니다. 화학 물질로 청소할 때는 고무장갑 껴라. 그 다음에 약물을 끊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는 어디서 생기는가? 공기 오염,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음식, 그 다음에 물 마셔라. 자, 밀싹, 보리싹, 귀리싹, 건강 이로운 해조로 드시고 운동으로써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인데요. 우리 허리둘레 러브핸들 있죠. 배 나온 거는 독소의 축적소니까 빨리 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나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독성 노폐물 제거하기인데 변비 있으면 안 됩니다. 대변 꼭 한번 보시고요. 네. 무화학식품 먹기입니다. 산성 음식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피부로 해독하기, 땀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사우나, 피부 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5제는 해독하려면 집안에 이런 환기식물들, 벤자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두고 공기청정기도 반드시 사용하시고 가끔은 음식을 안 먹는 금식도 좋더라 라는 뜻이고요. 금식할 때 머리 띵하거나 뿌연 느낌 들어도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3주가량 즙만 마시는 금식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갑입, 이건 영양의학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종합비타민제, 성인이면 누구나 복용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는 값비싼 소변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젠 충분히 복용하지 않으면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미 이제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인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근데 아직도 권하지 않는 의사분들 계시고요. 영양제를 왜 복용해야 되냐? 자연 생태계가 파괴돼서 모든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 토양 자체의 영양분이 적다. 오늘날의 농업은 영양가 있는 식품이 아니라 겉모습이 좋아 보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작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산성비, 그 다음에 상당 사람이 소화장안에 소화불량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보조제를 반드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소화장애 있으신 분들은 효소가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요. 효소가 전혀 없는 가공된 식품도 고르시고 꼭꼭 씹어 드시고 고온에 조리하지 않도록 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보조제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영양보조제라고 하는 거는, 영양제라는 거는 우리 말하는 비타민, 그 다음에 항산화, 미네랄, 철분, 아연, 마그네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것들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영양 결핍들에 대한 증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E 꼭 드시고요. 메가유, 아몬드,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눈, 감행증, 심장질환 이런 거에 관련이 돼 있고요. 베타카로틴이 A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근, 시금치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 다음에 식이섬유들, 비타민 6, 비타민 D, 칼륨, 요오드 이것도 많이 드시고. 근데 항산화제가 왜 꼭 필요하나? 우리가 녹이 슬거나 페인트 칠한 면에서 산화 페인트가 벗겨지고 사과 쪼개면 산화 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 레디칼 활성산소가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 영양의학에서도 많이 적어놨는데요. 호흡만으로도 생깁니다. 살면서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음식 때문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산소가 우리 몸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물을 만드는 데에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런데 이게 제자리로 못 돌아간다. 그런데 이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만성 퇴행성 질환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 활성산소에 관한 자세한 영양은 제 채널 영양의학 가이드 1, 2편에서 자세하게 나눴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할 방법은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생성하는 핵심 항산화제 3가지와 영양제로 얻어지는 그 다음 핵심 항산제 5가지 소개하는데요. 우리 몸이 생산하는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루타티온,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요 생선육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어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산화가 있으면, 산화가 이렇게 있으면 항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화된 거를 이렇게 되돌리는 거. 항산화 시스템이 3가지가 있는데 슈퍼옥시드 디스뮤타제여서 SOD라고 그럽니다. 탈라제, 그루타티온 줄여서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항산화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비타민 C, E, 그루타티온, 알파리포산 등등등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SOD에서 필요한 것들 구리, 망간 이런 것들, 그루타티온 간에서 생산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신선한 채소, 과일, 그다음 카탈라제, 이런 녹차, 강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로 얻을 수 있는 건 리포산, 코엔자임 Q, 코엔자임 Q 많이 중요하죠. 카르노신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카르노신, 백내장, 알츠하이머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데
굵은 고기를 적당하게 좀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씨 추출물, 소나무 껍질 추출물.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 뉴트리언트인데 파이토 케미컬이라고 그러는데요. 과일과 채소의 색깔이나 빛깔, 향을 내주고 질병 저항력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콩, 이런 토마토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색깔 있는 것들이죠. 네, 유기황, 테르핀,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보노이드, 리그난, 유기산 뭐 등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뭐 색깔별로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잘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녹색, 등등 흰색, 양파 같은 것들입니다. 드셨다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타민, 영양제는 틈새 시장이 아니고요. 꼭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현재로서는 불완전하되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량 합성 영양제는 질 나쁜 영양 합성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그래서 꼭 파악하고 드시라. 그 다음에 영양제를 오히려 더 많이 먹으면 나쁠 수도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영양제는 결착제, 젤, 유해지방, 염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아니니까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아닙니다. 네, 식사하시고 건강하게 식사하면 영양제를 충분히 쓸 수 없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영양제를 먹지 말라라고 지금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쉬랍니다. 일요일날 쉬시면 되겠네요. 일요일날. 네. 그래서 종합 비타민, 항산화제, 파이토 누트리언트, 오메가3, 소화 효소 여기까지만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 비타민, 항산화제, 파이토 누트리언트, 오메가3, 그 다음에 소화 효소까지입니다. 여성은 여기다가 칼슘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영양제 선택하는 방법 쭉 있습니다. 천연 영양제를 먹으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천연 영양제들 많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식사를 하면 적어도 50%를 먹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50만 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50%만.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들 쭉 종류가 나와 있고요. 종합 비타민 꼭 좀 얘기하라는 거. 오메가3, 그 다음에 파이토 누트리언트 꼭 드시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중요한 거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죠. 그 동영상 보여드린 거. 50수 이상인 경우는 종합 비타민, 파이토 누트리언트, 오메가3, 그 다음에 항산화제, 칼슘, 그 다음에 비타민 D, 소화 효소, 비타민 2 여기에 보통 들어가 있죠. 비타민 B, B1, 비타민제 이렇게 꼭 드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는데요. 스트레스.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에 많이 걸리거나 입가에 발진, 입이 부르튼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스트레스니까 사무실이나 부엌, 침실을 정리를 잘 하라는 거죠. 그러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정리정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현재를 즐기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상황을 재구성하자. 좋은 쪽으로.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기. 현재를 잘 즐기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즐기고 중요시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를 즐기기.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가진 것에 감사하도록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쏟아라. 그 다음에 사고의 전환을 해라. 사고의 전환하는데 심장을 좀 도와달라. 심장. 심장은 우리 다른 기관과 같이 뇌와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펌프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샘이고 감각기관이고 정보를 부호하고 처리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심장에만 4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것들을 뇌에 전달을 하고 감정과 기분도 이렇게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심장 공유한 사람이 성격과 기준을 닮아간다는 게 의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책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심장 기증을 받은 사람이 심장 기증자를 닮아간다는 그런 책도 있고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름의 향기라고 손예진 씨랑 송승헌이 주연하신 심장병인 여주인공이 죽은 여자의 심장 이식을 받고 기증자가 사랑했던 남자를 알게 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게 여름의 향기. 그리고 논문도 있습니다. 심장 기증 이식자가 기증자의 성격과 유사하게 변한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또는 심장 이식 후의 성격이 변화한다. 이런 논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심장이 그냥 펌프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심장에 그러니까 그 심장을 잘 좀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없어지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또 이 사람이 이제 강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했더니 좋은 기회가 됐더라. 그래서 반응을 전환하더라. 반응을 전환해라. 기분이 언제 좋아지냐? 반응을 전환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웃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니 가급적이면 용서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유를 가져라. 여유는 뭐다? 1시간이면 충분한데 2시간 전에 공항으로 나가는 게 여유고 예산을 잡고 80%만 쓰는 것이 여유이다. 1시간 전이면 되는데 2시간 전에 먼저 나가는 거고 수입의 80%가 여유래요. 이렇게 하시면 건강하게 된대요. 네, 마지막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는 거절하랍니다. 못하는데 거절하는데 이렇게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네요. 할 여유가 없네요. 제 시간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다르겠답니다. 제게는 현명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시간 4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